안녕하세요, 이왕입니다. 프로서비스 실시간 시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정리시 투자자 회원증 후원의 멤버십 등급을 유지해주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용하시려면 프로서비스 실시간 시황 등급으로 전환하시고 제가 멤버십 전용 게시글에 텔레그램 링크방 올려드렸으니 이 부분 참고하셔서 이런 혜택들 꼭 받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른쪽 보고 계시는 것처럼 여기 세 번째 정도의 프로서비스 실시간 시황 등급이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해주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멤버십 가입해주신 저희 가족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프로서비스에서는 계속 이렇게 제 중요한 코멘트와 여러 자료들을 전달드리고 있어요. 금요일날 CPI가 나왔었어요. CPI 나오기 전에 제가 드린 내용들인데 세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상값이 3.1%였는데 보합 수준, 하회 수준, 상회 수준으로 나오면 우리가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 좀 코멘트를 드렸었는데 다행스럽게도 네, 예상값보다 3.1% 하회하게 되면서 3%가 나왔어요. 그래서 두 번째 시나리오로 좀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는 물가가 둔화되고 있으니 긍정의 반응으로 시장은 움직일 것 같고 금리 인하 기대감을 충족시키게 되면서 추가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CPI 나오자마자 데이터 드리면서 끝 하고 2번 시나리오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내용을 통해서 어느 정도 우리 가족분들께서는 좀 시장을 보는 관점이 하나둘씩 커져 가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주말 동안에 지금 베센트 장관이 중국과 만나서 회담을 계속 전개하는 것 같아요. 진짜 트럼프와 시진핑이 대화를 하기 위한 베센트 장관이 이러한 환경과 틀을 지금 작업을 하는 과정인 것 같은데요. 긍정적인 소식이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주말 동안에 보시면 베센트 같은 경우는 지금 무역협정으로 중국은 상품에 대해서 관세를 100% 면제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을 통해서 위켄 나스닥 주말 동안에 움직이는 나스닥 같은 경우는 0.57% 반등이 보여주고 있고 비트코인 또한 112K를 돌파해주게 되면서 미리 긍정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으셨고요. 그 뒤로도 베센트 장관이 지금 중국과의 무역 통해서 미국과의 합의를 도출해내겠다라는 이 중국의 의견도 확인할 수 있으셨고요. 그리고 항만에 대한 수수라든지 무역 확대, 펜타닐 등의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라는 내용 확인할 수가 있으셨고요. 최근에 들어서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트럼프 시진핑 회담을 위한 지금 틀을 마련했다라는 내용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오늘 시작하게 되면은 증시는 매우 긍정적으로 첫 번째로 작용할 가능성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현재 큰 틀로 봤을 땐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이런 기대감과 관세에 대해서 아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희미한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이러한 명확한 그림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기대감들이 4분기에 들어서 더 많이 생겼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간단히 정리를 해볼게요. 키워드 중점으로 보면은 첫 번째는 금리 인하입니다. 금리 인하 10월달, 12월달 이제 두 번 정도 남았어요. CPI가 둔화됨으로써 금리 인하에 대한 조건은 하나둘씩 맞춰지는 것 같다. 그래서 2번 시나리오를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지금 기대감이 충족되면서 10월달에 어느 정도 금리 인하가 진행되고 파월의 워딩이 현재는 중요한 순간이고 두 번째 이번 주에 빅테크들 실적이 정말 다 모여 있습니다. 거의 엔비디아를 빼고 저번에 테슬라 발표가 났고 엔비디아를 빼고 그 외에 종목들 M4, M5들의 빅테크들의 실적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과 기대감은 더욱더 커질 것이고 큰 흐름으로 봤을 때 10월 30일, 31일 날 미국과 중국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나서 과연 이 미국, 중국 간의 무역 관세 협상에 대해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마지막 맞습니다. 장기간의 QT 즉 양적 긴축의 종료의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4, 4분기 이 네 가지 동안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그 기대감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제 마음 한구석 걱정은 기대감이 있으면 실망감도 있는 법이죠. 네 개가 다 충족이 돼서 기대가 올라가서 증시가 상승하면 좋겠지만 이 네 개 중에 확률상 한두 개는 실망감으로도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마음 한구석에 보시면서 증시 수익률 즐기시되 다른 한편의 시나리오도 마음 한구석에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사람이 그 이후에 다가오는 재앙의 상황을 잘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눈앞에 있는 이러한 기쁨과 우상향되는 모습과 올라가는 이 모습들에 취해서 그 반대편을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부분 꼭 염두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좌 상황 빠르게 보시죠. 장기 중기 어떤 변동사항이 없었습니다. 불주 같은 경우는 1200%를 돌파해주게 되었고요. TQQQ가 500% 돌파해주게 되면서 우리는
보시면 주가가 하락했을 경우에, 조정을 맞이했을 경우에 고민할 필요는 많이 없을 것 같아요. 빅테크나 불주, 팡, 반도체 위주로 종목을 담아가는 것이 어느 정도는 기쁨의 수익률을 안겨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비중 상태 보시면 주식 비중 59%, 현금 비중 41%를 6대4의 비중, 현금은 지금 1억 4천 정도 현금 갖고 있고요. 주식은 2억 정도 갖고 있으면서 총 자산 3억 4천 정도 유지해주고 있고, 제 개인 포트폴리오 비중 보시면 불주와 TQQQ, 어떻게 보면 기술주 팡주고 테슬라 이렇게 갖고 있으면서 약 2억 원의 주식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요 공매도 보시면 테슬라 50%대 유지해주고 있고요. 애플이 공매도가 급등한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빠르게 한번 보시죠. 다우. 다우가 그래도 5일선 이탈되지 않고 지켜주고 올라가고 모습들과 볼린저밴드 상단 위로 올라온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증시가 좀 선행적으로 추가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행스럽게도 이 장대 음봉의 윗선 465달러를 돌파해주고 이렇게 지지받고 5주선, 그러니까 5일선을 지지받고 위로 올라왔다는 거, 볼린저밴드 상단까지는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이다. 이 기대감으로 더 갈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지만, 그래도 이 하단, 지지받았었던 하단에서 곧 위에 좀 저항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보여줄 수 있어서 과연 이 기대감으로서 473달러 역사상 신고가를 한 번 더 돌파해줄 수 있을지 이 부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QQQ 보시죠. QQQ도 동일한 흐름으로서 장대 음봉의 윗선 611달러를 돌파해주고 올라간 걸 확인할 수가 있으셨고요. QQQ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빅테크들 실적이 다 몰려 있습니다. 애플, 메타, 마소, 아마존, 구글 이렇게 5개의 종목, 빅테크들 M5가 몰려 있기 때문에 실적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달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조금이라도 조금 실망감이 나온다 하더라도 611달러에 이렇게 지지받고 올라가 주는 것이 현재 QQQ에겐 중요한 모습들일 수 있겠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장대 음봉의 이 영역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 이 영역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이 현재 QQQ에겐 중요할 것 같고요. 지지를 받는다고 하면 611달러 지지를 받아주는 건 중요하다. 이탈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이 장대 음봉 영역에 돌아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주 흐름은 실적 발표 내용이 정말 중요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주봉상도 보시면 정말 이쁘게 잘 해주고 있어요. 이 주봉의 음봉을 돌파해주고 윗선을 지켜주고 5주선 위로 마무리되었다라는 걸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대감이, 큰 흐름의 기대감과 작은 흐름의 기대감도 많겠지만 기대감 반대편에는 실망감이라는 단어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항상 조심히 보면서 시장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보이시죠? 다행히 반도체도 이 장대 음봉의 윗선을 돌파해주고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저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상승을 하더라도 좀 눌림을 받는다라도 위 윗선 290달러를 지지받는 것이 현재로서는 중요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도 다행히 이탈되지 않고 갭을 띄우고 마무리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번 주에 실적 발표 나오게 되는데요. 실적 발표가 실망감으로 좀 전환이 된다라고 하면 이 갭을 채울 가능성도 보일 수 있겠다. 그러면 290달러에 좀 갭을 채우고 지지를 받는 것이 현재 반도체에겐 중요한 모습들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 290이 중요한 이유가 반도체 1배수 같은 경우는 역사상 거래량이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역사상으로 거래량이 최대로 나온 이 장대 음봉 윗선을 지켜주는 게 중요한 흐름이다라고 현재는 바라보고 있고요. 저는 제가 매수하는 상황일 때만 매수를 하고 그 외에는 매수를 잘 안 하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계속 수익률을 즐겨가면서 시장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FNGS 보이시죠? FNGS도 잘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장대 음봉의 윗선과 이 장대 음봉의 중간선 70.9달러, 71달러를 지지받아주고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나왔었던 이 거래량, 10월 16일날 최대 근래 들어 많은 거래량이 동반됐었던 이 음봉의 윗선까지도 지지를 받아주고 상단을 돌파해주고 여기 장대 음봉의 윗선 71달러와 중간선 위로 안착을 해줬고 볼린저밴드 상단까지 올라온 부분들에 대해서 FNGS가 그래도 다행히 잘 버텨주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장기 지표인 MACD 또한 MACD도 지금 양의 막대기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으시죠? 주황색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이 기대감으로서 추가적인 랠리는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골드 한번 보시죠. 요즘에 골드가 계속 무빙이 되게 심합니다. 지금 1차적으로 어느 정도 차익 매물로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거의 고점 부근에서 장대 음봉 나오고 거래량 동반되면서 이렇게 좀 힘이 좀 빠진 모습들과 갭을 생기고 아래로 툭 내던진 이 상황으로 보면은 어느 정도는 조금 이 자금 이탈이 발생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전보다 거래량도 많지 않고요. 이 추세 하단을 지켜주는 것이 현재 골드에겐 중요한 흐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야, 싸다, 이제 골드 들어가자 라는 관점보다도 이 관점을 빅코와 팡과 대형주
관점으로 매수의 관점으로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골드를 바라보실 때는 어떤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으냐면 현재 시장에 대한 불안 요소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이 돈의 금의 불안 요소가 이렇게 좀 빠지게 되면서 시장은 좀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느낌인가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유동성이 과연 위험 자산으로 주식자산 실적 발표를 앞두고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런 포인트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골드 안전자산이 빠진다라고 하면은 주식으로도 갈 수 있겠지만은 달러가 지금 강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달러로 안전자산이 인식이 되는 느낌이겠구나. 저번 주에는 좀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으로 좀 쏠렸던 느낌인데 이번에는 좀 달러로 안전자산의 변화가 인식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 보시죠.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지금 200일선이 이탈된 상황이에요. 네, 캐시우드가 10월 22일날 약 5만 5천 주 정도 매수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200일선이 이탈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냥 이탈된 게 아니죠. 거래량이 엄청나게 동반되면서 장대 음봉의 이 윗선을 1113, 1113달러를 소화, 돌파하지 못하고 맞고 떨어지면서 흘러내리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아래에 받쳐줄 물량이 생각보다 많이 없기 때문에 어떤 호재나 이러한 실적 발표에 영향에 맞아서 올라가면 좋겠지만 어떤 기대감이 아직 없는 걸로 봤을 때 조금은 좀 추가적인 하락 랠리는 보일 수 있겠다. 아주 조심스럽게 현재 바라보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를 바라보실 때는 첫 번째 포인트는 200일선입니다. 200일선과 이 음봉의 밑선 부근 1113달러를 돌파할 수 있을지, 여기 자리는 최근 들어서 많은 거래량이 들어왔었던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과연 돌파할 수 있을지 이 부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보시죠. 엔비디아가 그래도 잘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네, 179달러를 지지를 받아주고 61선과 함께 지지를 받아주고 183달러의 장대 음봉의 밑선 영역으로 올라왔고 21선도 돌파해주게 되면서 중간선 부근에서 살짝 좀 저항은 있었지만 지켜줬다, 상승 마감했다라는 거에서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좀 걱정인 거는 위불 큰손들은 좀 많이 매도세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번 주에 큰손들은 이 구간에서 4848 하루는 사고 하루는 매도하고 그리고 목금 매도로 마무리되었다라는 건 어느 정도의 지금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엔비디아가 조금 더 시원하게 돌파하기 위해서라면 이번에 있을 실적 발표 시즌에서 엔비디아가 보여주는 내용에 따라서 많이 상방 하방이 많이 달릴 수 있겠다라고 현재 바라보고 있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여기 다시 빠진다 하더라도 21선과 여기 183달러를 지지를 받아주는 것이 중요한 부분들이고, 지지받고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188달러 이 장대 음봉의 이 중간선을 돌파를 해주는 것이 현재 엔비디아에게 중요한 흐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빠르게 이 장대 음봉의 영역을 빠르게 벗어나는 것이 엔비디아에게 현재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메타 보시죠. 메타가 지금 장대 음봉의 중간선과 윗선을 소화해주고 731을 돌파해주고 지지를 받아주고 5일선 위로 마무리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메타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좀 눈치 보고 있는 장세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정말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정말 잘 나온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생각한 이 장대 양봉이 길게 나오게 되면서 61선과 볼린저밴드 상단을 돌파하면서 구름대 영역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어느 정도 보일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실적이 실망감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러면 안 되겠지만 이 장대 음봉 영역으로 다시 회귀할 가능성도 보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래도 21선과 121선과 이 장대 음봉의 중간선 부근에 어느 정도의 근거가 3개 정도 겹치고 있기 때문에 빠진다 하더라도 다시 들어오려는 좀 모습도 보여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면서 지지를 받는다 하면은 717달러 중간선에서 지지받고 올라가 주는 것이 현재 메타를 바라보는 관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플 한번 보시죠. 애플은 역사적 신고가를 한번 나오고 눌림을 주고 여기 장대 양봉의 중간선 259달러를 지지를 받아주고 5일선 위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또 다행스러운 거는 이 양봉의 윗선 262달러 위로 상승 마감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도 잘 끝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애플 또한 실적을 앞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최근 들어서 지금 아이폰 17에 대해서 호평이 계속 나오고 기관들의 목표추가 상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봤을 때 이번 실적의 어닝콜에 중요한 모습이 보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위에 매물대가 지금 애플이 없습니다. 거의 없기 때문에 실적 내용에 따라서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면 이 양봉을 그릴 수 있는 가능성도 보일 수 있겠다라고 현재는 바라보고 있고요. 좀 더 깨끗이 보시면은 이동평균선 관점으로 보시면 현재 애플은 정배열로서 현재 200일선과 121선이 골든크로스가 나온 상황으로 보면은 안정적인 흐름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애플의 특징을 보면은 이번에 돈을 써서 장대 양봉을 만들고 한번 눌림 줬다가 이 영역을 다시 돈을 써서 갭을 띄우거나 호재를 올리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살리로 봤을 때 과연 실적 발표 상황에 따라서 올려줄 것인지 실망감이 발생될지 이 부분을 좀 체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애플이 그래도 다른 종목이 잘
못 갔기 때문에 애플은 뒤늦게 잘 가는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한 가지 걱정인 건 애플이 이 저항받았었던 상단을 돌파해주고 상승 흐름을 탔을 경우에 상승하는 게 쭉 이렇게 올라가는 건 맞지만 어느 정도의 상승했었던 각도들을 계속 추려봤을 때 지금 그 각도가 좀 달해 왔다라고 조금 생각이 들어요. 실적 발표가 변곡점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나올 수 있을지 그건 모르겠지만 이 각도 면으로만 봤을 때 이 각도는 23년도 2월부터 그어졌었던 이 상승의 흐름의 각도로 추워 봤을 때 세 번째 지금 어느 정도의 이 상승 각도에 거의 극한에 달해 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도 참고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지금 매드맥스에 대해서 교통안전국의 조사를 통해 들어갔다. 매드맥스 좀 속도를 좀 빠르게 가는 이 버전에 대해서 안전조사국의 조사가 들어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악재로 작용됐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이 양봉의 중간선 부근에 위로 올라가 주는 것이 현재로서는 테슬라에겐 중요한 흐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기 거래량이 상당히 1억 주 가까이 9,400만 주가 나왔기 때문에 이 악재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참여자들은 반응을 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당분간은 436달러 부근에서 좀 행보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조금 생각이 드는데요. 거래량이 7천만 주 정도 미만으로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음봉이 나왔다라면 좀 랠리가 이어지지 않을까, 좀 버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지만 근데 지금 9천만 주 이상 돈이 들어오고 음봉이 나온 부분들을 보면은 21선 아래로도 내려온 상황으로 보면은 조금은 좀 흔들릴 가능성도 보일 수 있겠다. 이번 주에 정말 이벤트가 많기 때문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분위기에 맞춰서 따라갈 가능성이 이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1차적으로는 이 양봉의 중간선 부근인 그리고 음봉의 윗선인 436달러를 지켜주면서 이 그러니까 양봉의 윗선까지 440달러 위로 소화를 해주고 올라가 주는 그림이 이번 주에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행보를 해주다가 좀 빠졌다가 여기 윗선까지 올라와 주는 것을 조금은 테슬라를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현재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봉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 5주선을 지켜줬고 음봉의 중간선 위로 좀 아랫꼬리로 만들고 마무리가 되었었는데요. 어제 금요일 본장 시작하기 전에는 양봉으로서 종가 기준으로 여기 위에 올라오면서 주봉상 거의 고점을 달해주면서 위에 매물대가 없어서 좀 기대를 해볼만 했었지만 이 매드맥스에 대한 이 운전자 지연 모드에 대한 조사가 들어가는 이 악재를 통해서 테슬라는 좀 예민하게 반응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토케이슬로가 K가가 D값이 데드가 나오게 되면서 매수 힘보다 현재는 좀 매도가 좀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고 RSI도 시그널과 좀 데드가 나올 가능성도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조사에 대해서 해결책이 생각보다 잘 나온다. 안전에 문제 없다라는 다시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면 랠리는 충분히 이을 수 있다라고 현재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장 빠르게 보이시죠? 현재 빅스가 16.36, 공포 탐욕 공포 33점입니다. 네, 지금 미중 무역에 대한 내용 주말간에 정말 많이 나왔어요. 자, 보면 미국 중국 회담에서 지금 베세트 장관이 매우 건설적이었다라는 내용 통해서 그래도 월요일날 긍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 높다. 애플 소식 보면 애플은 26년도 애플이 아이폰 18 프로 스타링크 추가 위해서 지금 테슬라 스페이스X와 협상 중이다라는 내용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아이폰 17에 대해서 호평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스페이스X를 통해서 테슬라와 함께 협력하려는 애플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테슬라가 빠진 이유는 맞습니다. 네, 미국 고속도로 교통안전국인 테슬라의 새로 운전 보조기능 매드맥스 좀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이 조사 중이라는 소식을 통해서 안 좋게 반응을 했습니다. 매드맥스 모드가 지금 일부 상황에서는 제한 속도를 초과하고 작동한 이 정황을 포착했다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테슬라에게 자료 제출을 좀 요청을 했다라고 해요. 네, 저번에는 지금 FSD 시스템 장착된 290만 대 차량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위반 충돌 보고건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이번엔 매드맥스 기능 문제를 추가한 것을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문제는 제기됐지만 이 문제에 대한 결과가 안전에 문제 없다라는 내용이 나온다라면 이거는 전화위복으로 랠리가 이어지지 않을까. 1차적으로는 조사 들어갔다라는 내용에 테슬라가 좀 타격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 보시죠. 네, 지금 수요일날 메타, 마수, 구글 3개의 빅테크가 실적이 나옵니다. 목요일날 아마존, 애플 이렇게 5개의 빅테크 종목들의 실적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제가 텔레그램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지금 빅테크들 실적 볼 때 가장 중요한 워딩이 AI된 실적이 입증이 되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 건설이나 수요가 맞춰지는지에 따라서 많이 변동성이 많이 클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지금
지금까지 왔었던 이유는 AI에 대한 기대감과 쉽게 말하면 버블로서 올라왔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이 버블의 뚜껑을 열고 확인할 때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감이 계속 커졌기 때문에 이 기대감의 1대1에 상응하는 실망감에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 이번 시장의 흐름 함께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아요. 주요 종목 공매도 상황 보시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공매도가 5일 연속 50%대 높은 수준 유지해주고 있어요. 주요 종목 내부자 매도 상황 보시면은 지금 21일날 메타가 매도세가 있었고 엔비디아는 꾸준하게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학기 및 순매수 결제 보시면 1등 속슬, 2등 그 콩고기, 3등 테슬라 매수 본주가 들어왔고요. 매도 결제는 QQQ, 스파이 그리고 리겟 이렇게 매도가 이어집니다. 키움전사분들, TSL 그리고 코어위브 그리고 아이온큐, 키움전사 매도 결제, 속슬, TSL, TQQ 기술주 반도체 위주를 실적 앞두기 전에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으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TSL이 좀 손가락 안에 들어온 이유는 조금 저가 매수로 좀 담아볼만 하다라고 보시는 투자자들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다음 흐름 계속 동일합니다. 지금 미정부 셧다운 유지 기간이 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22일 정도 지금 셧다운이 지속이 되고 앞으로 42일 더 연장될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봤을 때 조금은 길어질 가능성 높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트럼프가 좀 있으면 경주에서 정상회담이 열리게 됩니다. 지금 중국 시진핑 만나서 이 관세에 대한 무역에 대한 2차적인 1차적인 협상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이 워딩 하나하나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낙 트럼프는 자기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강력하게 워딩을 해서 얻어내는 전략가이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돌발 변수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중국의 관세에 대해서 베센트가 자리를 다 마련했고 세팅을 해놨지만 트럼프가 그런 거 아니다. 관세 100% 면제 아니다. 마음에 안 들어. 관세 때린다라고 이렇게 돌발 변수가 나오면 갑자기 또 차익 매물 높은 변동성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요일 금요일날 이렇게 만난다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 조금은 저녁에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10월 실적 시즌입니다. 맞습니다. 첫 번째 AI 실적 증명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부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증시 일정 보시죠. 지금 월화수목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증시가 발표하는 그 순간순간에 10월 30일 날 드디어 미국의 10월 금리 결정이 이어집니다. 금리 결정하고 파월의 발언을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동시에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기간과 실적 발표도 이어지고 있으니 이번 주 정말 변동성 높을 가능성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번 달도 변동성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태계기왕의 프리미엄 실시간 시황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영상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조금 더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큰 굵직굵직한 기대감들이 세네 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갈 수는 있겠지만 기대감과 함께 따라가는 실망감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중에서 실망감이 뭐가 터질지 몰라서 항상 지금 긴장끈 놓치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 지금 비중을 실어서 매수하기에는 많이 위험함이 크고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진짜 저희가 사야 되는 순간과 흐름과 감정은 지금은 아니라 극도 공포 지수가 마이너스 3% 2% 계속 떨어지는 추세선 하단 모두가 피가 낭자하고 욕할 때 그때 저희는 비중을 실어서 분할매 사고 있기 때문에 저희 4월달에 5월달에 프로젝트 하셔서 수익 지금 100% 넘으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꾸준히 꾹 수익률 즐기시면서 다음 흐름을 지금 준비하는 게 어떨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지금 대부분 수익 중이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리스크 관리하신 분들은 현금도 좀 두둑히 있으실 것 같고요. 마음 편하게 시장 기다리는 게 그래도 여유롭게 지금 즐기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무서운 건 모두가 한이에 젖어서 다음에 다가올 위험을 대비 못한다는 게 정말 무섭고 눈 깜짝할 사이에 그 상황이 닥치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분들, 가족분들께서는 차근차근 준비를 하셔서 이 마음의 준비,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는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